저는 뭐 대한민국 어떤 정치인들보다 경제와 안보에 대해서 저는 뭐 많은 정책 경험을 했고 해법을 찾아온 사람이고요. 즉 경제는 제가 평생을 한 거고요. 안보는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8년을 국방위를 있으면서 국방위원장도 했고요. 경기도가 우리나라 경제 산업 이게 제일 중요하게 몰려 있는 데고요. 경기도가 또 우리 국가안보의 뭐 핵심입니다. 육해공군 해병대가 여기 다 있고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가 정말 대한민국의 어떤 중추라고 할 만큼 경제 안보가 나라를 지탱하는 두 기둥인데 제가 그동안 갈고 닦아온 능력을 정말 경기도를 위해서 가장 제가 잘 쓰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고 경기도가 지난 대선에서 굉장히 어려웠죠. 46만 표, 5.3% 우리가 졌잖아요. 호남을 제외하고는 여기가 제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험지죠. 그런데 여기 경기도 선거가 이제 지방선거의 가장 핵심 같이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겨야 지방선거를 이기는 거죠. 그런데 지방선거 이기는 게 저는 윤석열 새 정부가 힘을 얻고 출발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총선 2년 남았으니까. 지금 벌써 뭐 검수완박 가지고 국회에서 민주당이 의석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방선거마저 경기도에서 져서 지방선거 졌는 채 졌다 이러자면 아니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되는 선거인데 그 힘을 받겠습니까? 경기도를 이기는 거는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어렵기 때문에 출마했고 이기기 위해서 출마했고 또 경기도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일을 잘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결심한 거죠. 대구시장은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경기도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게 대한민국의 이 핵심 중축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자격이 된다고 생각했고 대구에서 제가 정치를 할 때도 저는 뭐 정말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나라 발전이 우선인 자리거든요.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나라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지역만 생각한다면 지역은 시장 도지사가 있고 예? 그다음에 그 기초단체장 뭐 또 기초의회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럼 저는 대구시장은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경기도지사에 제가 할 역할이 있느냐 경기도가 저를 필요로 하느냐 저는 그게 이제 저 선택의 관점이었고 대구시장 왜 안 하느냐 그 대구시장은 제가 처음부터 국회의원이라는 중앙정치를 했기 때문에 대구시장에 대해서는 여러 번 뭐 지난 한 20 몇 년간 여러 번 오퍼를 받았습니다. 근데 한 번도 제가 그거는 뭐 아주 말 나오는 즉시 그냥 클리어하게 제가 안 한다라고 정리를 했죠. 경기도의사가 되면 4년 내내 제가 다녀보니까 경기도는 주택, 교통, 일자리, 복지, 보육, 교육 이런 쪽으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저는 뭐 원래 천성이 뭘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라서 저는 되면 아마 4년 임기 마치는 마지막 날까지 경기도민만을 위해서 일을 할 겁니다. 다만 다음 대선은 그럼 뭐냐? 다음 대선은 제가 경기도를 4년 동안 정말 잘해서 우리 도민들께서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3분의 1 가까운 우리 도민들께서 유승민 경기도의사 진짜 잘했다. 우리 여기 1,400만 가까운 인구지 않습니까? 1,400만 가까운 인구가 유승민 진짜 경기도의사 잘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준 능력 있는 도지사였다. 또 전임 이재명 지사하고 비교해서 너무나 개혁적으로 깨끗하고 바르게 했다. 그런 평가를 해주신다면 저한테 가능성이 열리는 거다. 좀 그 정도지. 지금은 뭐 다음 대선에 대해서 제가 출마한다 안 한다 말할 계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분이 뭐 정치를 새로 이제 갓 시작하면서 정치를 처음부터 좀 잘못 배우신 것 같은데 근데 그분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를 완전히 망친 책임이 가장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를 왜 망쳤냐? 소득주도 성장하면서 망쳤죠. 그리고 일자리 망쳤죠. 그 다음에 부동산 얼마나 망쳤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우리 경제를 망친 장본인이 지금 어디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고개도 못 들 그런 사람이 지금 자기는 해봤다 이러니까 아니 잘한 거를 가지고 자랑을 해야지 경제를 망친 거를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국회 기재위에 있으면서 김동연 부총리 부총리 인사청문회도 제가 직접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김동연 부총리가 부총리 할 동안 내내 김동연 부총리한테 소득주도 성장 쓰레기통에 버리라. 이거 뭐 다 기재위에 이 동영상 회의록이 다 있습니다. 유튜브도 다 있고요. 소득주도 성장 쓰레기통에 버리라. 일자리 정책, 예? 국민 세금으로 공공 일자리 만드는 거 이것도 제대로 된 일자리 정책 아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문제 세금과 규제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런 거 다 버리라.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안 된다. 예? 이런 거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혁신성장의 길로 가라. 노동개혁, 규제개혁 왜 안 하느냐 해라. 이런 거 수도 없이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문 대통령한테 또 청와대 그 실세들한테 한마디도 못하고 1년 내내 청와대 눈치만 보고 문재인 대통령 잘못된 지시에 대해서 시키는 대로만 하다가 우리 경제를 완전히 망쳐놨거든요. 그 책임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 이제 지난 대선 때 나와서는 대선 때 또 나오니까 마치 자기가 있으면서 비판한 것 같이 그때 뒤늦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는 또 민주당하고 지금 합당을 해서 민주당 후보로 나오려잖아요. 그러니까 또 비판이 쏙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신도 없고 능력도 없으신 분이 나와가지고 대한민국 경제를 망친 사람이 경기도 경제는 얼마나 망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1대1 토론하자, 맞짱 토론하자 여러 방송사에서 1대1 토론 김동연 부총리하고 저하고 교섭이 들어와서 저는 오케이 했어요. 그건 자꾸 피해 다니시는데. 상대가 깼다. 예, 그건 좀 지금 그리고 저는 저보고 뭐 훈수만 떴다 옆에서 비판만 했다 그러셨는데 저는 29살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가 직접 입안하고 정부에 제시하고 정부가 그걸 받아야 되는 겁니다. 몇 가지 뭐 수도 없이 많지만 몇 가지 예만 들면 IMF 위기가 터졌을 때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 종합대책 경제위기 극복과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이라는 이 보고서를 제가 그 팀장이 돼서 만들어가지고 그걸 김대중 정부 그때 취임하자마자 제가 던져줬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4대 구조조정이라는 게 기업, 금융, 공공, 노동 구조조정이라는 게 그 보고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 정책 제안에 대해서 당시 IMF나 IBRD나 외국계 투자은행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대로만 하면 된다라고 아주 찬사를 보낸 보고서입니다. 포스코 있잖아요. 포스코 민영화, 담배인상공사 민영화, 자동차 산업 진입 규제, 정보통신산업 경쟁 촉진. 저는 뭐 수도 없는 정책을 제가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직접 했던 사람이라서 김동연 부총리 뭐 말 잘 듣는 훌륭한 공무원인지는 말 잘 듣는 공무원인지는 몰라도 김동연 부총리가 저한테 대해서 그런 비판을 할 자격은 전혀 없고 저는 그분이 경기도의사 출마 자격이 있나 제가 좀 의심해요. 교육보수는 경기도하고 바로 직접 연결되는 겁니다. 제가 교육보수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를 진짜 깨끗하고 바르게 하자. 저는 정치 23년째 하면서 단 한 건도 부정부패, 비리 연루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늘 주변에 같이 정치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정치를 한 이상은 진짜 깨끗하고 바르게 해야 된다. 그런데 경기도정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지사 4년이 깨끗하고 발랐습니까? 그럼 저 대장동 의혹이나 법인카드, 재판거래 뭐 온갖 경기도에 부정부패, 비리 냄새가 득실거리지 않습니까? 제가 그 그림자를 이재명 그림자를 제가 완전히 지우겠다. 깨끗하게 청소하겠다. 그건 누가 하느냐? 평생 정치하면서 깨끗하게 바르게 살아온 사람이 도지사로 가야 경기도 전체가 깨끗하고 바른 공직사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첫째고요. 둘째는 개혁보수는 우리가 헌법 가치를 지키는 겁니다. 자유롭고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고 이런 가치를 지키는 거고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치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수 정치인 중에 누구보다도 제가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노력을 해왔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 보수 정치의 개혁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왔거든요.
가시밭길을 걸어왔고 저는 지금도 가시밭길을 걷고 있습니다. 걷고 있는데 우리 보수가 진짜 변하면 대한민국 정치가 변한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아주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보수 정치인 중에 누구보다도 수도권 또 중도층 또 청년층 그걸 제가 합쳐서 중수층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강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 나온 것도 경기도야말로 누구보다도 가장 살면서 일자리, 주택, 교통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젊은 층 많지 않습니까? 아이 키우는 문제 고통받는 젊은 층 많고 또 경기도의 젊은 분들은 그런 분들이 무슨 민주당에 국민의힘의 양 진영의 극단적인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사람도 안 보고 정책도 안 보고 무조건 투표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도층이 굉장히 넓고 청년층이 많고 제일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 경기도이기 때문에 제가 그 개혁보수의 정신을 살려서 하면 제가 그래서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온 거죠. 교통 문제 해결하고 싶어요. 예. 제가 그래서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도 만나고 그랬는데 제가 어제도 사당역 4번 출구에 가가지고 예? 수원으로 퇴근하시는 화성으로 퇴근하시는 그 긴 행렬에 일일이 인사드리고 도대체 여기서 몇 분 기다리시냐 평소에 어떠냐 물어봤고 오세훈 시장 만났어도 광역버스 지하철 연장 이런 거 같이 좀 협력하자 GTX 같이 협력하자 그래서 이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게 진짜 중요하겠다. 왜냐하면 서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시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근데 경기도에 오늘 어느 거 보니까 경기도의 평균 경기도에서 경기도민 전체입니다. 경기도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 전체가 출퇴근에 쓰는 시간이 134분이라고 하루에 그럼 2시간 15분이잖아요. 근데 그게 전체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서울 가시는 분을 생각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거죠. 사람이 24시간 중에 한 4시간, 3시간을 출퇴근하는데 뺏기고 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걸 진짜 경기도민들은 피곤하다. 그 피곤함을 해결해 드리려면 GTX 빨리 완공하고요. 지하철이 안 닿아 있는 곳이 많아요, 아직도. 신도시도 그런 부분이 많아요. 지하철 연장 당연히 해야 되고요. 김포에 가보면 5호선 연장이 거의 언제부터 나온 이야기입니까? 그 문제 해결해야 되고. 광역버스, 제가 버스 총량제라 가지고 경기도 버스 들어오는 대수를 서울시가 규제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가 도지사가 돼서 오세훈 시장하고 이거는 경기도와 서울시민 둘 다 위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 서울 시내 교통체증이나 혼잡이나 또 환경 문제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니 청정버스로 전기버스든 LNG 버스든 청정버스로 이 운행 횟수를 많이 좀 늘려서 경기도민들이 그 피곤한 출퇴근 시간을 좀 앉아갈 수 있도록 하자. 그런 걸 이야기해야 된다는 게 1번이고요. 대장동 비리, 법인카드 그거 제가 깨끗하게 조사해서 검찰은 검찰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수사권을 가지고 하는 거지만 경기도지사로서 그 과거에 문제가 됐던 경기도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국민 세금이 잘못 쓰여진 그런 부분 찾아내 가지고 완전히 책임을 묻고 다시는 유승민이 도지사가 된 경기도에서는 그런 비리, 부정부패 이건 절대 안 일어나도록 하겠다라는 거를 약속드리는 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TF 구성에서 성남시가 이제 시장이 누가 될지 몰라도 저는 성남시가 국민의힘이 되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대장동 비리나 법인카드 의혹이나 이런 여러 가지 관련된 거는 성남시에도 제가 자료 협조가 당연히 필요하니까 제가 TF를 만들어서 진상조사를 제대로 하겠다. 도 차원에서. 그리고 그 모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저는 검찰이나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다만 검찰, 경찰은 법대로 그냥 처리하는 거지만 도지사는 다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경기도를 깨끗하고 바른 경기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까지도 도지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죠. 일부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대장동 비리나 법인카드 의혹이나 국민의 세금을 진짜 얼마나 알뜰하게 제대로 경기도민들을 위해 썼느냐. 그 진상을 다
다 아시는 경기도민들이 계시겠습니까? 근데 그 진상을 제대로 알면 저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그렇게 지지를 계속 보낼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이번에 경기도지사로 출마를 안 하죠. 그리고 제가 이재명과 싸우는 건 아니지만 이재명 지사의 4년은 늘 이번 선거에 아주 중요한 쟁점이잖아요. 제가 도지사가 되면 그걸 완전히 정말 깨끗하게 청소하겠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재명 지사를 대선에서 지지했던 경기도민들께서도 경기도가 더 깨끗하고 또 경제도 더 제대로 방향으로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지해 주실 거라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지사의 그런 남은 그림자 때문에 지금 경기도 도지사 선거가 어려운 거거든요. 저는 그거를 정말 깨부수고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정말 국민의힘에서 저밖에 없다. 제가 자신을 합니다. 지금 검수완박도 이재명 방탄법이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그렇게 두려운 게 많은지 깨끗하게 정치했으면 뭐가 그렇게 두렵겠습니까? 근데 검수완박도 그렇고요. 지금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것도 그렇고 일종의 국회의원 면책특권이나 이런 데 숨어서 이재명 지사는 좀 이 자신이 저지르는 문제에 대해서 본인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럼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면 왜 그렇게 무리하게 국회의원 출마를 하겠다느니 또 민주당 전체가 나서가지고 만장일치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켜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이 정권 교체기에 이런 중요한 법을 가지고 대선 끝나고 그 사이에 법을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물러나는 대통령이 방망이를 두드리고 이런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었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너무 무리한다. 이재명 출마도 저는 그분이 진짜 깨끗하다면 왜 그렇게 무리를 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좀 곱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지난 대선 때 봤잖아요. 여론조사는 뭐 들쑥날쑥 별게 다 있는데 지난 대선에 24만 표 차이 맞춘 여론조사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도 뭐 경선 중에 50%는 도민 여론조사 합니다만은 그동안 많이 나온 여론조사들의 특징이 국민의힘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하냐 그거는 제가 늘 앞섰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요 말씀하신 거는 그런데 제가 뭐 당심에서 앞서는 여론조사 나오면 저야 반갑죠. 근데 제가 보면 다 이렇게 평균적으로 종합해 보면 제가 민심에서 앞서고 당심은 아무래도 이제 김은혜 후보 쪽에 도와주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쪽이 이제 당심에서 제가 조금 버거운 그런 상대죠.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선인하고의 인연이 제가 김은혜 후보보다 더 오래됐고요. 그리고 저는 당선인의 마음, 윤심이라는 게 뭐 당선인 마음 아닙니까? 당선인 마음이 뭘까?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윤심은 이기는 후보한테 본선에서 이기는 후보한테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리 누가 후보가 된들 본선에서 지면 이 지방선거는 지는 거거든요. 그 지방선거를 지고 나면 당선인한테 얼마나 큰 타격이 있을 건데 그래서 저는 윤심은 이기는 후보 유승민한테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당선이 되면 우리 당선인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인수위에 계시는 분들 다 잘 아는 분들이고 오래된 분들이고 이번에 정부의 장관으로 발표되는 분들 몇몇을 보니까 굉장히 수십 년 동안 알던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국무총리부터 장관들 전부 다. 그래서 저는 중앙정부하고 소통하는데 제가 오히려 훨씬 더 나을 거라고 봅니다. 당선인하고 제가 통화를 했고요. 출마 선언하고요. 당선인께서 저한테 늘 선배님 이러는데 선배님 응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선인이 5월 10일 날 취임하잖아요. 5월 10일 날 취임해가 20일 만에 지금 선거를 하는데 그 선거에서 모든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졌다? 그 당선인 힘이 실리겠습니까? 그때 한창 장관 인사청문회 열리고 국무총리 인준동의안 처리해야 되고 이럴 때인데 국회에 지금 다 뺏겨 있는데 국회는 2년 동안 민주당이 더 지배를 할 건데 그래서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말들 그거는 상식적이지 않다 보는 거죠.
경선 때야 뭐 치열하게 했지만 경선 끝나고 나서 저는 깨끗하게 승복했고 제가 적극 지지했고 유세도 갔고 저는 뭐 한마디도 뭐 당선에 대해서 경선 이후에는 제가 비판적인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당선인께서도 그 부분은 잘 아실 거예요. 예. 저는 무슨 핵관이라는 표현 쓰는 것 자체를 되게 안 좋아합니다. 제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해서는 잘 알아도 도대체 무슨 핵관 그거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표현이고 정치하는 분들이니까 뭐 각자 나름 뭐 그런 생각이 있을지 몰라도 저는 뭐 중요한 거는 당선인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당선을 위해서 새 정부를 위해서 지금 더더욱 경기도의사 선거 승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고 그래서 누구든 상식적으로 넓게 길게 생각하면 그거는 누구를 제거를 한다든지 저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윤핵관들이 그런다든지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 그분들도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되는 문제다 생각하고 저야 경선에 새기면 어차피 다 같이 경기도의사 선거를 치러야 되는 분들이니까 저는 아주 품격 있게 끝까지 갈 겁니다. 저는 무슨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되고 저도 사면을 주장했고 잘 됐고요. 퇴원하시고 또 과거 가까웠던 분들하고 그렇게 다시 재회를 하는 모습을 보고 참 이제 건강하게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저는 인간적인 차원이 아니었나 그 정도 생각하고 제가 대구시장 선거에 대해서 그렇게 왈가왈부할 거는 별로 없습니다. 저는 23년 동안 계속 내가 왜 정치하는지에 대해서 그 화두가 저의 화두였습니다. 제가 여의도에 출근할 때도 매일 아침에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사실 그게 저 화두였고, 정치라는 거는 이렇게 다른 분들이 더 행복하게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정치인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내가 선거에서 당선이 돼서 일을 하게 된다는 거는 저를 뽑아준 분들 그 유권자들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쓰임이 있느냐 내가 쓰일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저는 정말 이번에 고민이 컸죠. 지금도 굉장히 힘든 결정이었고 힘든 선거고 그렇지만 내가 꼭 이겨서 당선돼서 예컨대 전임 이재명 지사 4년보다 유승민의 4년이 훨씬 더 경기도민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으면 그게 제가 정치를 한 이유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결심했고요. 가족들을 반대했는데 많이 이제 동의를 해서 적극 도와주고 있고요. 예, 그래서 가족들, 정치인의 가족이라는 거는 참 늘 힘드니까 제가 가족들한테 미안하지만 또 정치인이라는 거는 그런 고민의 시간 이런 걸 다 거치면서 마음의 결심을 하고 선택을 해서 선택을 받으면 그 일을 하게 되는 그게 이제 정신이니까 그런 점에서 제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내가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힘들기 때문에 나는 당을 위해서도 또 경기도를 위해서도 제가 힘들기 때문에 저를 나왔다는 그 말씀 꼭 좀 드리고 싶네요. 정치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각 직업에 대한 신뢰도 같은 걸 조사하면 국회의원은 늘 꼴찌예요. 정치인은 굉장히 낮아요. 군인, 경찰, 교수, 변호사, 의사, 이 정치 굉장히 늘 꼴찌예요. 근데 아무리 욕을 먹어도 결국 세상을 바꾸는 힘은 정치에서 나와요. 저는 사실 그 마음 한 가지로 아무리 국민들께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판해도 결국 그 국민들의 삶을 바꾸어줄 수 있는 그 힘은 어디 있느냐. 물론 우리 사회 각 분야에 다 직업들이 다 중요하고 다 기여를 다 줘. 소설가, 시인, 의사, 우리 공장의 노동자들 다 기여를 하는데 세상을 바꾸는 그 최종적이고 가장 강력한 힘은 정치. 그래서 정치가 잘 되는 나라는 잘 사는 거고요. 정치가 잘못되는 나라는 국민들이 불행한 거예요. 미국에 가면 멕시코하고 미국하고 아리조나 주에 노갈레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인종, 문화, 뭐 역사, 다 언어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멕시코와 미국 국경이 딱 깔렸어요. 미국에 사는 사람, 노갈레스 사람들은 둘 다 도시 이름이 미국의 노갈레스, 멕시코의 노갈레스예요. 근데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인간으로서 자유, 온갖 가치를 누리면서 인간답게 살고 있고, 멕시코는 안 그렇거든요. 그게 정치의 힘이고. 그래서 저는 늘 나는 왜 정치하는가라는 화두를 붙잡고, 제가 정치라는 게 그런 거다, 그렇게 중요한 거다 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저희 평소의 생각이 이번에 경기도지사 생각, 제가 무슨 경기도지사, 제가 대통령이 되려고 2번을 출마한 사람이 경기도지사 그건 무슨 대단한 권력이라고 제가 자리를 탐해서 하겠습니까? 제가 일을 도민을 위한, 그게 남을 위한 겁니다. 도민을 위한 일을 4년을 내가 아직 젊음이 남아있고 이럴 때 더 해보고 싶다. 딱 그 마지막 결론으로 출마를 한 겁니다.